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면서 5차 핵실험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관련국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도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 파병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청해부대 1진 파병 이후 이번이 5번째 파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관련국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7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무기 원료로 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차 핵실험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보도된 대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면 이는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관련국 및 국제기관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처리와 관련된 동향을 추적 감시해왔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처리를 추구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관련국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 토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조치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인정한 것은 지난 2013년 원자로 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뒤 처음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결과 총점 1000점 중 기준점인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재원 조달과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위원회는 권고했습니다. 또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시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 환송식이 18일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이번이 5번째 파병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대령, 김기환 등 302명은 2016년 8월 18일부로 청해부대 22진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문무대왕함은 2009년 청해부대 1진으로 파병된 후 이번이 5번째 파병입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환송식에서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과 함께 부대원 모두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무대왕함에는 과거 파병 유경험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완벽한 임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필승!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청해부대 22진은 파병 기간 선박 호송과 해적 퇴치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활동과 기항지 교민 초청 활동, 공공시설 위문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독도탐방단 독도리안의 여정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난생 처음 독도를 눈앞에 접한 독도리안들은 독도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동해바다. 독도리안들이 광개토 대왕함 경납고에 모여듭니다. 일출과 함께 독도를 만나기 위해 구명 장비인 카포크 자켓도 꼼꼼히 착용합니다. 경납고의 셔터가 열리고 짙은 해무 사이로 독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갑고 신기한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독도를 곁에 두고 부르는 애국가는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학생 대표의 선창을 따라 독도 영토 수호 결의문을 낭독하는 독도리안들의 표정은 결연합니다. 독도가 눈앞에 보이는 함상에서 탐방단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구름 위로 솟은 해와 함께 신비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 독도를 바라보며 독도리안들은 다시 한번 이번 탐방의 목적을 되새겼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독도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돌아가서 국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북민 대학생들 또한 독도를 찾은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저기 독도다 하는 순간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눈물부터 앞서가지고 막 그냥 조금 울컥거렸어요.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맨날 그냥 좀 북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진짜 독도도 보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 동참한 해군 1함대는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함께 해군의 동해 수호를 위한 노력을 학생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조국 영토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북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함정의 첨단 무기 체계와 우리 장병들이 해양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체험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육군 과학화훈련단에서의 전투체험부터 독도 탐방까지 3박 4일을 함께한 모두에게는 독도 명예 주민증이 주어졌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안보견학이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정립에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6일 육군 3군단 정훈공보 장교들과 함께 국방홍보 매체 활용 방법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홍보원의 주요 매체 책임자들이 참석해 정훈공보 장교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매체 접근과 활용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훈공보 장교들은 부대별 홍보 활동에 필요한 국방매체 활용 방법과 접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매체 발전을 위한 토의 시간에는 국방일보 발행 부수를 늘려 보다 많은 병사들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국방TV가 정부 공공 채널에 포함돼 장병들이 더욱 쉽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은 일선에 있는 정훈공보 장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방홍보 매체 편성과 편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 양산 시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방기술품질원은 기동장비와 유도전자, 항공 분야의 개발 단계 품질 보증 방안을 제안하고 매뉴얼 작성 방법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어진 발표에서 연구개발 품질의 고도화 추진 방향과 성과를 소개했으며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에서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최신 품질 관리 기법을 설명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품원은 앞으로도 무기체계 양산 시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고 극한 상황에서 온몸을 던져야 하는 SSU 대원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훈련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중간에도 교육생들의 체력을 꾸준히 테스트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생은 퇴교 조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이 입교한 지 4주차, 자신의 체력을 확인하고 퇴교 여부가 결정되는 체력 검정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교육생들은 모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훈련병의 품격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훈련을 이겨낸 교육생들이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오늘. 바로 체력 검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단련한 수용 실력과 육상 체력을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바로 퇴교 조치될 수밖에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날이기도 하죠. 최저의 기준까지 통과를 못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퇴교자들을 완전히 걸러내고 나머지 훈련을 진행하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관의 뛰어 소리에 교육생들 모두 아스팔트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정식 그대로 한다. 무슨 말 알겠나? 올라갈 때 다리 완전히 붙이고 올라와서 당겼을 때 시선이 정 수평이 딱 되게 올려야 한 개 친다. 무슨 말 알겠지? 3km 달리기에 이은 종목은 바로 턱걸이. 속도는 굿. 자세는 베리 굿입니다. 이어서 윗몸 일으키기까지. 한 달 동안 꾸준히 해온 특수 체조의 효과 덕일까요? 교육생들 아주 잘 해냅니다. 체조 받으면서 체력도 많이 는 것 같고 오늘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평가여서 좀 긴장도 하고 처음만큼은 좀 많이 발전이 있어서 내심 기분이 좋고 뿌듯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 평가 다음은 바로 그룹 경쟁 수영입니다. 그룹 경쟁에는 바다 수영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교관과 조교들도 코스와 장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룹 경쟁이기에 그들은 함께 달리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교육생들.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 없이 수영 장비를 착용합니다. 병원아 앞으로 가. 한 팀, 두 팀, 바다에 몸을 던지고 조별로 함께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보트 위에는 교관과 조교들이 있고 옆에는 동료가 있기에 이 바다가 그리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룹 원형을 마친 교육생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이파이브로 가장 먼저 도착한 기쁨을 조용히 자축해봅니다. 다들 한 명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해갖고 하나가 돼갖고 1등한 것 같습니다. 수영이 미숙한 동기가 있어서 같이 이제 끌어주고 밀어주는 약간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들어오고 나니 그런 힘듦이 다 씻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교육생들은 체력이 한 단계 더 성장했음에 기쁨을 느꼈고 내 동료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꿋꿋한 도제 정상대 물량 제3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탈북을 막지 못한 보안성 관계자들을 총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6년 8월 18일에 일어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두고 미제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소연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제3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최근 부인과 아들 2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영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며 북한 홍보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임기가 끝나는 올여름 귀국을 앞두고 런던 서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인 태 공사의 탈북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 자녀의 장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 공사는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하는데요. 심지어 태 공사의 부인은 북한 최고 특권층인 항일 빨치산 오금철 가문으로 북한 지도부의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빨치산 집안의 엘리트까지 탈북하자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급파하고 탈북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데요. 김정은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남한의 자료와 불순한 출판, 선전물을 몰래 보는 일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연이은 탈북에 경로해 보안성 보위부 관계자들을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총살하고 미국이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대노해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사방에 난사했다는 소문이 북한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과거 장성택을 비롯해 현영철 등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급 간부와 예술인까지 잔인하게 처형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런 반인권적인 공포 정치와 북한 체제의 극심한 모순이 김정은을 선전하고 북한을 변호하던 외교관마저도 탈북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펼쳐지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탈북 차단 대작전. 효용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1976년 8월 18일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미 이사단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가 북한 군인 20여 명에게 도끼로 살해당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18일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끼 만행 사건이 침략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미제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무지막지한 깡패 행위로 표현하며 순찰 근무 중에 있던 북한 군인들이 이를 저지시키려 하자 미군이 다짜고짜 도끼를 비롯한 흉기들을 마구 휘두르며 승냥이 때 마냥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도끼를 들고 덤벼들면 그 도끼에 맞아 죽고 핵몽둥이를 휘두르면 미국 본토가 핵 참화 속에 잿가루가 되고 만다는 것이 판문점 사건 이후 40년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도둑이 제발 저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려 할수록 본색은 더욱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인정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 정부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관련국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질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